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기 뒤는 이렇게 제주도 바다입니다. 바다. 여수 밤바다는 아니고 제주 밤바다. 그다음에 뭐 겨울 바다는 아니고 가을 바다. 그래서 합쳐서 제주도 가을 밤바다. 그래도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있으니까 제가 톤 다운을 하고 그다음에 간만에 마이크를 입에 아주 가까이 바삭 붙여갖고 ASMR 버전으로 귓속말 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또 아주 조금 매서운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톤 다운을 해야 이 매서운 이야기가 그래도 더 많은 사람한테 전파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아주 ASMR 버전으로 상냥한 듯하지만 내용은 아주 팩폭으로 후려치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최근에 체인지 그라운드에 빡독에서 저희가 항상 Q&A를 하니까 그 관련 질문 Q&A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제 질문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기가 계약직이라서 불안하다. 그다음에 이제 대답은 이런 거예요. 그게 계약직이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불안한 거다. 제가 아주 조금 매정하게 얘기했죠. 예? 매정하게 얘기했고 왜냐면은 거기서 그 질문한 친구가 계약직에서 대기업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불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계약직이어서 불안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얘기했죠. 만약에 계약직에서 계약직으로 갈 거면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히려 프리랜서 개념으로 쉬고 싶을 때 푹 쉬고 다시 계약직 가고 그렇게 살면은 그것도 하나의 삶이에요. 뭐 정직원 되면은 그게 무조건 모든 걸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거기 영상에 이제 댓글들이 달리는데 터무니없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거기다가 사실 댓글도 써줬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좀 시니컬하게 냉소적으로 우리나라의 기회가 많은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기 이제 친구들이 또 간만에 노력 나와요. 오자. 노력 5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오는 오지게 써요. 노력. 그러면서 그것도 댓글에 오자 좀 몇 개 더 써달라고.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은 그런 거 댓글 안 씁니다. 저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친구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만 1000명이 넘고 제가 이렇게 취업하고 이런 과정을 지켜본 친구가 몇백 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아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빡독에 많이 참여하고 뭐 싱큐베이션하고 뭐 스터디 모임에 참여한 친구들은 제가 얼굴이랑 이름이랑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친구들 만나면은 누구누구 취업했니?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하는 이제 마지막 친구가 그 LG화학인가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어요. 뭐 잘했죠. 대견하죠. 그냥 그 친구가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제가 취업이 안 돼서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고 아, 이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취업이 안 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시간의 편차는 있지만 다 취업을 제대로 했습니다. 왜냐면은 살기 좋은 이유 첫 번째 하나가 우리나라의 노력 타령은 많이 하면서 노력을 제대로 하는 사람 많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근거로 얘기하죠. 전 데일리 리포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데일리 리포트를 본 것만 수백 개가 넘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24개를 보고 있어요. 예? 아주 멀쩡한 기업에서 그 평균 이상 하는 직원들이 추천을 받고 지원을 했는데도 데일리 리포트를 매일 못 쓰는 사람도 있고 밀리는 사람도 있고 데일리 리포트를 살펴보면은 최선을 다한 날이 한 날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멘토링 프로젝트 과정에 있으니까 반성을 하죠. 그러면서 성장을 하겠죠. 아무튼 노력도 안 해본 사람들이 노력 이걸 너무 많이 하고 사회 탓을 너무 많이 해요. 사회 탓을. 여러분 조던 피터슨이 갑자기 뜬금포로 뜬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뭐 옛날부터 유명했던 게 아니라 갑자기 확 올라왔거든요.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인생의 12가지 법칙이 책 내용은 어려운데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예요. 네 할 일이나 제대로 똑바로 해라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손 되게 시렵네 생각보다. 아무튼 그거 보면서 그 조던 피터스 토론한 거 보면 어떤 이제 막 여자가 그 제 인상 깊은 영상이 있어요. 막 세계 기후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면은 너 아침에 이불이나 똑바로 개라고 막 그렇게 대답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 조던 피터스 말에 동의해요. 뭐 세계 걱정도 좋고 세상 걱정도 좋고 세상 탓도 좋고 세상 비판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너 할 일 똑바로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 친구 거의 없어요. 근데 거기에 그 이제 막 베스트 댓글 보면 제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은 20대 친구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알바를 하는데도 세상이
가혹해갖고 그 친구들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과연 20대 친구 중에 잠을 줄여가면서 알바를 하는데 그러면서 노력을 하는데도 취업을 안 되는 친구가 몇이나 있을까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걸 탓하는 거예요. 학자금이 3천만 원이나 있으면은 더 불안하다. 누가 대학 가라 그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필요한 인력은 3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70에서 60%가 대학 진학을 합니다. 40%는 잉여예요. 대학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때요? 그냥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부모가 가라니까 간 거예요. 왜 그걸 세상 탓을 하냐고요. 예? 빨리 정신 차려야죠. 그걸 세상 탓을 하면은 세상이 그거를 보상해 줍니까? 절대 보상 안 해줘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오히려 세상이 점점 힘들어져요. 왜? 점점 자동화 기술은 보편화될 거고 플랫폼은 더 발달해서 소매점은 더 없어질 거고 부의 편중도는 점점 심해질 거고 미국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20, 30대 친구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은 더 힘들 거예요. 예? 더 비참할 거예요. 그게 팩트라고요. 제가 더비라는 IT 솔루션 회사를 하죠. 저희가 맨날 생각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저 회사 인건비 줄여주고 우리가 거기서 인건비에서 수수료 가지고 갈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예? 왜냐면 그게 부가가치가 너무 커요. 왜? 10명 할 거를 우리가 10명의 일할 거를 프로그래머로 대체시켜주면은 거기서 인건비가 최소 얼마가 세이브 되죠? 3억이 세이브 됩니다. 예? 왜냐면 뭐 보험 비용까지 합치고 뭐 그거 다 합치면은 그 이제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은 기타 들어가는 비용까지 연봉 빼고 최저지급으로 계산하고 뭐 기타 등등 다 합치면은 3억이 세이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하고 6천만 원씩 커미션만 갖고 가도 매년 그 저희도 좋고 그 회사도 이익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단순히 돈을 주는 것 이상으로 직원 관리, 매니지먼트에 대한 리더들의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사장님이랑 중견기업 오너, 뭐 최종 의사결정권을 저한테 그걸 엄청나게 많이 의뢰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되는 거는 몇 개는 착수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완성되면은 되게 잔인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직업 몇 개가 날라갔고 그 다음에 그게 여러분 한 업체에서 잘 되면은 그 업체에서 몇 년 동안 거의 경쟁력 보장을 해준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알고리즘을 다른 업체한테 팔 거예요. 세상이 이렇다니까요. 예? 근데 이런 세상에서 뭐 각박하다 뭐하다 뭐 그러는데 저는 그런 거 보면은 그 친구들이 가여워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게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 것 마냥 이렇게 착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외면하고 싶은 건지 진실을 그거를 어떤 상황이든 그런 말을 한다는 게 거기 배댓을 찍고 있다는 친구들이 있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또라이 집단이 이제 저를 막 음해를 하고 막 헛소리를 하고 했죠. 그러면서 그거 보고 너무 뭐 그거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그렇게 막 조리돌림 당하는 게 제가 그분한테 그랬죠. 저는 딱 힘들지도 않았고 그런 생각하시면 된다고. 어떤 사람은 누가 총 칼을 겨누고 있는데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쏴야 될지는 모르는데 광복군이 되어서 전쟁에 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서울이라는 데가 흙먼지로 날릴 때 산업화를 일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미친놈들이 정치할 때 민주화를 이룬 사람도 있다고. 하다못해 이런 멀쩡한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살만한데 그런 또라이들도 못 이기면서 무슨 큰일을 하겠냐고. 전혀 힘들지 않았고 아주 내가 배울 수 없는 큰 배움의 기회였다고 저는 그렇게 오히려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가짐 먹냐 그거예요. 뭐 저는 그래서 인기도 필요 없고 끌고 갈 사람만 끌고 가겠다 이거예요. 왜? 졸구에서 의식적 노력 플러스 졸구에서 안 된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못 봤거든요. 더 많은 사람 의식적으로 졸구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료 서비스가 최고예요. 정말 의료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의료 보장 제도가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 걷어서 없는 사람 치료해주는 제도예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의료보험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낸다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세? 공제 따지고 못 따지면은 43% 소득세를 안 내요. 더 많은 복지를 원하세요? 그럼 다 세금 내야죠. 40%씩 다 내야죠. 부자는 5, 60%까지 내고 더 내고. 근데 그러면은 저소득층이 타격이 훨씬 크기 때문에 증세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은 냉정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해력이 너무 낮은 사람이 많아서 여러분이 문해력이 조금만 높아지면은 아주 기회가 넘쳐납니다. 거기 댓글 보면 가관이에요. 너는 공대 나오고 공대 박사라서 그다음에 뭐 부모가 부자여서 걱정 없이 살아서 네가 뭘 알겠냐 이거예요. 뭘 알겠냐? 제가 뭘 알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손실 회피 편향이에요. 저는 많은 걸 가졌는데 그걸 다 버리고 맨 땅에서 제가 공대 박사랑 상관없는 마케팅에 뛰어든 사람이에요. 근데 뭘 하냐니? 저는 애기 아빠였어요. 여러분은 혼자만 몸 검사하면 여러분 몸만 건사하면 되잖아요. 저는 아내도 있고 애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가족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맨 땅에 뛰어들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여러분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저 우울증 약을 3년째 먹고 있는데요. 신경안정제를요. 이제 좀 있으면 끊어요. 그러면은 공정하게 그래. 저는 부모님이 먹고 살만하니까 저는 뺍시다.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고용성 작가예요. 문과 나오고 고등학교 문과 나오고 대학교 철학과 진학했다가 이게 그게 뭐냐 중퇴가 아니고 자퇴가 아니고 그 학사 경고 누적으로 퇴학당한 거예요. 그래서 고졸입니다. 근데도 끝까지 사업 2번 해보고 망하고 한 번은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한 번은 열심히 했는데 안 되고 그래서 저 만나서 마음부터 일어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힘들죠? 여러분 그 마음 한번 느껴보실래요? 내 자식이 아파요. 응급실에 갔어요. 통장에 30만 원밖에 없어요. 30만 원이 넘으면 병원비가 결제가 안 돼요. 그때 카드를 내미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이 아실까요? 20, 30대 여러분이? 그게 누구의 심정인지 아세요? 여러분 엄마 아빠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 왜?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경쟁하고 있냐면은 5, 60대랑 또 경쟁을 하고 있어요. 왜? 5, 60대가 현역이란 몇 살인가에 제가 앞방송에서 찍어드렸죠. 인력시장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문해력은 낮지만 그릿은 있어요. 끈기가 있어서 어떤 일이든 주면 합니다. 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몸만 건사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 사람 가족에는 취업 못한 20대, 30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건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랑 그냥 혼자를 지켜야 되는 사람을 부딪히면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무조건 이깁니다. 하물며 여러분 동영상도 하나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그거 동영상 하나 제대로 행간을 이해를 못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댓글로 구구절절 쓰고 있는데 하물며 책이나 제대로 읽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동영상 하나를 이해 못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합리화만 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장을 하는데 근거가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고 어떻게 회사에 들어가서 승진을 하겠습니까? 이게 어떤 나쁜 놈들이 써서 이 프레임이 나온 건데 20대가 자살률이 1위인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다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나라는 20대가 자살률 1위 아니면 2위예요. 왜? 1위는 보통 이제 30대 40대로 넘어가면 질병 이런 걸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는 20대가 자살률이 1위 아니면 2위 다 상위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2019년에 자살률이 4위였어요. 전 세계에서. 높은 편이죠. 그럼 우리나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어딜까요? 독보적으로 60대. 만약에 자살률 프레임이면은 모든 정책은 누구 위주로 짜야 돼요? 60대 위주로 짜야 돼요.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원인입니다. 원인. 그거는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아니라 노인 빈곤율이 높기 때문에 노인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고독사도 많고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꼰대라고 하고 무식하고 하고 문해력 낮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들 중에 누군가는 산업화도 했고 60대, 70대면 산업화를 했네요. 산업화도 했고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한테 콩고물 하나 안 떨어지는데도 민주화 운동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먹여 살리라고 그냥 이악 물고 산업화한 사람도 있다고요. 다시 그 사람들은 뭐 꿀 빠는 시대에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 들으면 제일 짜증나요. 뭐 80년대생은 대학교만 졸업하면은 그냥 취업하던 시대 아니에요. 저 그러니까 80년대 졸업생들은 저는 뭐 80년대 태어난 사람이죠. 졸업생이라면은 뭐 거의 제 삼촌뻘이나 작은 아버지 뻘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막 하늘에서 꿀이 떨어지는 시대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베트남으로 이민 가시면 돼요. 베트남 경제 성장률이 그다음에 베트남 지금 성장하는 속도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그 꿀 빠는 사람들 그 시대랑 비슷하거든요. 베트남 가서 사시면 됩니다. 베트남.
그다음에 아메리칸 드림 꿈꾸면서 미국 가시면 됩니다. 미국. 근데 여러분 참고로 미국은 계층 이동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훨씬 낮아요. 훨씬. 이런 상황이라서 문해력도 낮고 노력도 안 해본 애들이 노력 탓하고, 예? 그다음에 주장을 하고 근거도 제대로 못 되는 애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저도 여러분 똑같이 어이구 여러분 잘못 없어요. 여러분 힘들죠. 오냐 오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봤자 그럼 그 사람들이 나아집니까? 그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더 나빠지지 더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거기 때문에 저는 졸꾸러기를 더 육성해서 이기적 이타주의자, 그냥 진짜 베푸는 것이 기쁨이다, 나누는 것이 즐거움이다를 전파해야지 거기다 대고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조해주고 하트 눌러주면서 여러분 힘내세요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뭐 20대가 지금 뭐 목숨 걸고 공부를 한다고요? 제가 며칠 전에 성균관대 대학교 그거 세천여론 강당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공부하는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던데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20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네는 진짜 맨날 밤새고 공부하고 진짜 목숨 걸고 오락도 안 하고 맨날 알바만 하고 그렇게 막 연애할 시간도 없고 막 진짜 숨막히게 그렇게 살아가냐? 졸꾸러기 그 다음에 빡독 참여하는 친구들 정도면은 빡독 친구 참여하는 정도면은 엄청 열심히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예? 그렇게 대답 안 한다고요. 예?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그냥 진짜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예? 가정 형편이 어렵고 열심히 사는데 재수 없어서 취업 안 된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20대가 전체인 것 마냥 말하는 걸 호도라 그러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 그럽니다. 아주 극소수의 값으로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거를요. 여러분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개소리에 취하고, 예? 휩쓸려 갖고, 예? 진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 탓만 하고 있는 거에서 이렇게 목덜미 잡고 머리끄댕이 잡아서 일로 나와 형이 살려줄게, 형이 살려줄게, 오빠가 살려줄게, 이렇게 확 이렇게 끌어내는 게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냥 몇 명 이 새끼 개새끼 싸가지 없다, 뭐 이 새끼 양아치 새끼다, 이 새끼 막 너무했네, 일단 욕 처먹어도 그래도 목덜미 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너는 형이 살린다, 너는 오빠가 살린다고 끌어내는 게 제 역할입니다. 저 이제 40대잖아요. 좀 있으면, 예? 한 명이라도 더 살려서 졸꾸러기 만들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우리 또 졸꾸러기 가서 거기에서 또 올바른 댓글 쓰니까 욕 먹는 분들 있어요. 근데 잘 쓰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못 알아 처먹는 사람들이랑 그냥 냅두세요. 뭐 끝까지 설득해보고 싶으면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뭐 그냥 말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하고 우리가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come and see, 와서 봐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봐도 어떻게 할까요? 외면하고 싶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세상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손이 얼었어. 손이 얼었어. 이거 보여주고 싶어. 손이 얼었어. 근데도 제가 이제 제가 제후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일도 진짜 많이 하고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영상 찍는 이유가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서라도 한 개 더 해내는 사람이 결국에는 뭔가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don't be evil, 그러니까 나쁜 사람, 악마가 되지 않는 게,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돼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선하게 베풀면서 21대 79, 19대 81, 18대 82가 아니라 21대 79, 22대 78, 여러분 50대 50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부의 분포는요. 약간의 왜곡은 만들 수 있지만 그걸 평평하게 만들 방법은 없습니다. 부의 분포라는 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예?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도 졸꾸러기 더 만들어 갖고, 예? 우리 진짜 살아가는 세상. 그 다음에 저는 딸이 있어 갖고 여러분보다 미래가 더 훨씬 걱정됩니다. 예? 왜냐면은 여러분도 저한테 소중하지만 제 딸은 여러분들한테 훨씬 소중하고 채아 친구들은 저한테 훨씬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왜 여러분을 정신교육을 바짝 시켜야 되냐?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이 사회 초년생이 됐을 때 부장님이고 상무님이고 사장님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손이 얼어붙고 가을 제주 밤바다에서 이렇게 손이 싫고 어려워도 진짜 콧물이 이렇게 나와도, 예?
한 명이라도 바꾸려고 영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 ASMR로 조금 더 분위기 있게 목소리 깔아서 드리면은, 진짜로 우리 졸꾸러기 중에 진짜 이악 물고 졸꾸했는데 안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친구들은 제가 힘내라고, 화이팅 하라고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나중에 다 만나면 말하세요. 그런 친구들 나중에 한번 사연 받아갖고 모아서 내가 밥 한번 사줄게요. 그 대신 이제 사연 적어내고 뭐 했는지 다 써서 내야 돼. 그래서 힘내라 우리 내 조카들, 힘내라 조카들 시리즈로 내가 뭐 부페를 쏘던 뭐 아니면은 뭐 강당을 다 빌려서 뭐 서브웨이를 쏘서 강연을 해주든 그런 친구만 모아서 제가 강연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 분들 중에서도 우리 이제 친구들이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올바른 조언도 해주시고 뭐 맛있는 것 좀 사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또 헛소리하는 친구들한테는 따끔한 소리도 해주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 올바른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제주도에서 이제 하루가 남았거든요. 또 하루 동안 알찬 영상 찍어서 열심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